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상황판을 매일 보면서 챙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일자리에 신경 쓴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조금 당혹한 분위기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골적으로 팔 비트기 하는 거 아니냐. 기업들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상황판 시뮬레이션 시연 상황 한번 지켜보시죠. 뭐죠? 고용률이 지금 현재 4월 현재 66.6%인데 이것이 OECD 평균하고 비교해보면 한 2% 정도 낮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은 1999년에 최고 상태이고 특히 이제 비정규직도 연일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정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 모바일 앱 같은 거 통해서도 바로 볼 수 있게끔. 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상황판을 전 국민과 공유하면서 어떤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나라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건데 재계에서는 조금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 반응 보시죠. 5대 그룹 관계자, 우리 기업과 나의 이름을 익명해달라. 기업 대표가 각 부서에 영업 실적 쪼는 것처럼 원색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 아니냐. 땜빵식으로 확대할 수 있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반응은요. 경제단체 고위 임원은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무언의 압력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기업 팔 비틀기가 될 수 있다. 경제단체의 또 다른 간부는요. 보유주기식 지표 관리가 실질적으로 고용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또 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10대 그룹 고위 관계자, 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더 골치다.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줘야 될지 아니면 좀 티 안 나게 맞춰야 될지 아예 무시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 대기업 임원은요. 이미 앞다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채용 확대 등을 속속 밝히고 있지 않는가. 결국 재벌 줄 세우기의 변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재계의 반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일자리 상황판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조간신문의 사설의 방향이 서로 상반대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두 가지 사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 70년대 풍경 아닌가?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상황판을 들여보면서 숫자를 세고 있으면 공무원들은 그 숫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기업에겐 커다란 정치적 압박이다. 정책 왜곡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고용 문제 해결에 해가 된다.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이런 방법으로 성공한 나라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다.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다. 강경하게 썼습니다. 지구상. 반면에 경향신문 사설은 정반대입니다.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신속한 대응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이게 틀림없이 맞다 이거예요. 성장을 최우선에 두고 고용을 창출하였던 과거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등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진정성을 갖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금은 더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논란이 있습니다. 정의원님. 분명히 그 단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 항황판을 만들어 놓고 매일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게 되면은 기업들이나 공무원 조직들이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고용률이 상승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 지속 가능하냐, 계속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례가 없습니다. 독일하고 이제 프랑스 얘기를 좀 하자면 반대로 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일단 고용 그 시간을 줄여서라도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이제 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에 대해 규제를 풀면서 그다음에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했는데 지금 독일 잘 나가지 않습니까? 예. 프랑스 지금 망한다면 좀 심해서 프랑스는 굉장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어저께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 발표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시간에 마크롱 대통령은 노조 대표하고 기업 대표를 불러서 하루 종일 대화를 했답니다. 하루 종일. 좀 잠깐 나갔다 온 거 빼놓고는 고용을 좀 유연하게 해달라고 노동 개혁해달라고 노사 측을 담아놨다는 다 거예요.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했다는 너무나 대비되는 어떤 행보인데요. 사실 저렇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압박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돌직구 패널들 회의할 때 어느 방에 들어가는 게 시청률 쫙 벽에다가 매일 서로 쫙 사방을 정성희 위원이 발언할 때 뭐 몇 프로 이렇게
이렇게 박을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거 나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이 아니고 우리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했지만 시청률을 쫙 이렇게 벽에다 놓고 하면은 엄청 압박이 되죠. 저희 프로그램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시청률 올리게 해서 일단 막말,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막장 드라마 이런 거 올라가죠. 시청률 올라가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적 효과가 있는데 정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냐는 다른 문제라는 측면이 들고요. 또 지금 비정규직을 이제 정규로 전환하는 거 지금 비정규도 환호하고 좋습니다. 근데 비정규직으로 정규로 전환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일단은 이렇게 전체적인 볼륨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 성장을 소위 파이를 키우지 않고 내부 내에서의 이동만 일어난다면은 일자리 질이 좋아지지 않죠. 그런 것까지 저는 이제 일자리 신경 쓰는 거 있지만 같이 생각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청와대에서 저렇게 가장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것들을 직접 전광판에 띄워놓고 또 그것을 실시간으로 계속 대통령이 체크를 하면서 또 그거를 또 스마트폰으로 일반 국민들도 다시 같이 함께 확인하는 지금 대통령이 뭘 보고 있는지를 내가 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저런 방향은 굉장히 좋은 걸로 보이고요. 다시 사실 대기업 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 측 차원에서 어떠한 관여도 거의 못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규제가 가능해야 하고 개선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정상희 의원님 짚어주신 것처럼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있고 결국 이 사람의 인력이라는 것이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일자리가 늘어나는 한계가 있고 기술 발전이나 아니면 IT 그 분야에서 새로운 창업 형태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 그것에도 이제 정부가 함께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중국은 또 청년 창업을 또 쉽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허용을 해줘서 규제를 풀어줘서 뭐 1분에 몇 개씩 그룹이 생긴다고 합니다. 일자리 상한판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돌직구시죠 춘추관 뉴스였습니다.